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른바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그 전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중동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상당히 지식이 일천한데, 그러나 이 국제정치학을 그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 이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간 100시간여 가까이 제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께 이제 풀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용이 지금 많기 때문에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러나 제가 지금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오늘 뭐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비약이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중동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영상을 여러분 참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박현도 그 교수님과 서강대 교수님인데, 이 벌거벗은 뭐 저 세계사인가 여기서도 이제 여러 편 영상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일광 저 교수님, 마찬가지 서강대 교수님, 그 다음에 인남식 교수님, 자, 이런 분들이 아주 저 그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계속 당면에서 지금 이제 10월 7일 날 공격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우리 지상파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지금 저 우리가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이다, 이게 중동 전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하마스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마스 이스라엘 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 갈등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7일 날 이제 6시 30분에 그 하마스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 그 무장단체인데, 이 가자 지역에서 무려 지들 말로 한 5천여 발의 로켓을 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또 이 육상에서 해상에서 전부 이스라엘을 그 공격을 했는데,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1차 그 방어를 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은, 그러나 방어를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부 다 자, 가자 지구 그 앞에 이제 전부 저 철책선 앞에 서서 모든 그 전차를 대동하고 지금 이제 공격 그 신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군들은 지금 현재 그 가자 지구에다 이제 공습을 하고 있고, 접근기를 전차 이동한다, 이제 그렇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만 그 예비군을 전부 이제 동원을 했고, 그 다음 정규군은 16만, 이게 전부 스탠바이 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쳐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는 팔레스타인 가자 쪽에다 대고 하는 얘기는 너들 빨리 대피해라, 남쪽으로 전부 숨어라,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요번에 이제 하마스 완전 씨를 말리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거는 자, 이제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하면은, 자, 이건 전부 이집트로 전부 피난 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 2개 그 크로싱이 있는데, 자, 검문소가 있는데, 자, 이게 남쪽 그 검문소 라파 이쪽을 통해서 전부 이집트로 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자, 무고한 시민 어떤 형태로 우리가 노력해서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빨리 시스파이어 그 정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그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은 한 2,329명 사망을 했고, 10월 15일 날 현재, 그다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1,300명이 이제 죽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측에 보는 지금 이제 이 새까만 그거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이제 하마스가 2007년부터 이 가자 지구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쪽에 서남 쪽에 맨 끝에 있는 요 조그만 지역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공격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사진 보면은 지도 보면은 이 큰 저 표시가 이게 바로 이제 로켓으로 이쪽 북쪽을 향해서 텔아비브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제 때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요 작은 동그란 원들은 지금 뭐냐면 이거에서 이제 전부 자 이 철책선을 전부 파괴를 하고 여기 가서 전부 무장 그 군인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저격하고 그랬다 이 말, 민간인을 사살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 가자 지역에 2007년부터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그 이후로 쭉 보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 2008년, 12년, 14년 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그 무력 충돌을 겪어왔다 이제 그 얘기고, 지금 현재 이 크기 자체는 이 가자 지역 크기 자체는 365평방킬로미터인데 이게 우리나라를 치면 한 거제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완전히 실업률 한 5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일부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도대체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전파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자 스트립하고 이 웨스트뱅크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부에서는 이제 직접 그 군사작전,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러니까 하마스의 전쟁 목표, 공격 양상,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서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 배경, 이번 전쟁의 성격, 이런 것들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3부에서는 앞으로 이 전쟁 이후에 중동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앞으로 어떤 그 발전될 전망인가, 과연 국제전으로 이제 비화될 그런 전망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과연 우리 한반도에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전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 1부 시작한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뭐고 팔레스타인이 뭐고 자 이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이 얘기를 지금 현재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현재 이 좁은 땅에 이스라엘은 자기 땅, 팔레스타인은 우리 땅 이렇게 지금 전부 악유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땅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 역사적 사실로 이거 어떤 것들이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히 그 얘기를 해보면은, 먼저 이 지역은 조금 전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규명하는데 이제 크게 그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 얘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 이 지역을 얘기할 때 전부 이 구약 성경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고 정확하지도 않다 이제 그렇게 전부 전제를 하고 기술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중동 지역 이 중동 지역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이게 완전히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전략적 요충지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 여기 전부 겹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거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여러 진영이 지금 현재 이걸 다투고 있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아랍 쪽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성전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나 이 기독교에서도 다시 이게 완전히 우리 홀리 사이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원전 2100년에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정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얘기는 우리 조상이 최초에 완전히 여기다가 깃발을 꽂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원전 13세기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전부 이집트로 전부 다 끌려갔었고, 여기서 400년간 고생을 하다가 이 모세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전부 이끌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전부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이 적과 꿀이 그 넘치는 이 가나안 땅에 전부 정착을 시켰다. 이제 그렇게 전부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기원전 10세기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그 히브리 민족을 그 통일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지역이 완전히 이제 둘로 나뉜다.
그래서 하나는 그 북이스라엘이고 그 남쪽은 이제 남유다다 이렇게 분열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 기원전 60년 그러니까 한 1세기 뭐 그때부터 이제 유대하고 로마하고 붙었는데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하고 붙었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 제국이 패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길게 가서 중세 때부터는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에 대해 이제 완전히 통치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컨대, 자, 그러면서 이제 손자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그러면서 이때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이 70회 이상 이제 소개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민족이, 자,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전부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자, 이제 이거를 볼 때 구약 성서 모세 오경 가운데 이제 제 1권 창세기에서 기원전 1800년대에 생겨났던 그 야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 손자 그 야곱 얘기하는데 자, 이 손자 야곱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유래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 손자 이삭 아들인데 이스라엘 조상은 자, 이 전부 이렇게 좀 연결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 때 이스라엘은 말이 나왔다. 그러면서 야곱을 칭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그 명예로운 그런 그 이름을 붙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인데 이걸 이른바 이제 12지파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이 이 가나안 이 지역 성읍들을 전부 분배해서 이제 영토를 다스려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야곱 후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라이트 영어로 이스라엘라이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라이트 영어로 야곱 후손들을 칭하는데 이스라엘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이스라엘라이트가 전부 살던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라이트는 이 고대 히브리 종족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으로 이제 호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그 도표를 보면 아까 얘기대로 자, 북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그 남유다하고 이렇게 이제 분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지금 이제 시리아 이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BC 721년도에 전부 이제 흡수당했고 멸망했고 이제 북에 종족을 잃었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든 그 킹덤 오브 유다, 남유다 이쪽은 먼저 기원전 586년도에 바빌론 그리고 그 로마 자 이쪽에 대해서 이제 기원전 여기 AD로 쓰는데 자 기원전 한 66년 그때부터 이제 전부 로마 제국에 전부 흡수당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디아스포라 이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기원전 720년 아시리아 아까 얘기했던 북이스라엘에 정복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정복 그 당시에 이제 정복당한 다음부터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전부 뿔뿔이 흩어졌다.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흩어졌냐.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어디로 흩어졌냐. 먼저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이쪽으로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극동아시아까지 가고 또 북아프리카까지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거쳐서 프랑스, 스페인 그 다음에 독일 땅까지 갔다. 이 라인강, 트리어, 쾰른 이쪽까지 갔었다.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그러나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이쪽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자기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굳건하게 간직하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잘 유지하면서 또 머리도 대단히 좋아서 전부 이와 같이 그 지혜롭게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 영국에서 중국까지 덴마크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아랍에서 중앙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이쪽 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일대, 튀르키에서 러시아까지 이 일대에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졌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원전 그때부터 이미 다 흩어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2개 중에 이제 10개가 그랬고, 나머지 2개 지파는 계속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다가,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민족의 그 통치를 받다가 예컨대 지중해를 건너온 뭐 이민족하고 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혈로 전부 남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나 기원전 60년대 이스라엘에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기원후 365년까지 로마 제국 통치를 이제 이스라엘이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이제 바코파 이제 이 사람 이 유명한 그 장수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대항도 했는데 그러나 이게 실패라고 이제 완전히 괘씸죄에 걸려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전부 추방당했다. 너희들은 이제 절대 여기 발 못 붙인다. 이러면서 로마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지역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지 않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이 얘기들이 나온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는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관계를 쭉 얘기를 하는데 먼저 자 이 팔레스타인은 이제 이름으로 전부 싸웠던 게 이제 아랍 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 아랍 민족들이 어떻게 먼저 전쟁을 했는가 갈등을 빚어왔는가 이기 때문에 이른바 이것을 이제 중동 전쟁이라고 그런다. 자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이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이 7세기경에 예루살렘 아랍인들에게 이제 정복당이다 그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유태인들은 자기 고유의 영토를 이제 상실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졌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박해당하고, 또 거기서 심지어는 또 살해도 당하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그런 이들이 비비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쪽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야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이제 시오니스무스 이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을 지핀 사람이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오스트리아 테오도 헤르츠 이 사람이다.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책을 썼는데 유든슈타트에서 유대인 국가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유대인을 위한 이제 유대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건설할 건가. 이 얘기를 지금 현재 테오도 헤르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9세기 말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 이제 유럽 일대에서 가는 곳마다 이제 전부 소수파였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사회에서 이제 동안 못하고 적대시 당하고 그 이른바 그 안티세미티스무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배했다. 유럽 사회에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던 유태인들이 서서히 이제 자 우리 땅 고향으로 가자 하면서 자 비록 3000년 전이지만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이제 1882년도에 일부가 이제 계속 그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주를 했다. 그리고 1차 대전 중에는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자, 비밀 조약을 맺으면서 만약 우리가 1차 대전 승리를 이끈다면은 자, 이 중동 지역 지금 이제 이 수에즈 운하도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되겠는데 자, 이거를 너하고 나하고 나눠 먹자. 이른바 사이크스 피코 그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자 중동 지역을 이게 사선으로 긋고 예컨대 북서쪽은 전부 프랑스가 먹고 예컨대 이 남동 쪽은 이제 영국이 먹고 뭐 이래서 중동 지역을 이제 분할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컨셉을 이제 1차 대전 중에 이미 다 구상을 했었다 그 얘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920년 들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현재 전부 다 아랍인의 대다수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을 자 이제 영국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1920년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국제연맹 그 여하튼 네이션 자 여기서 인터내셔널 네이션스 여기서 맨데이트를 이제 영국에다 주면서 앞으로 니들이 이 지역을 통치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부터 1948년 이제 정식 이스라엘이 그 독립할 때까지 영국이 이 지역을 이제 관할하면서 통치를 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이 지역 그 팔레스타인 이주를 영국은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나치 등장 이후에 이제 당시 나치 통치하에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30년대 이주를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7년도 유엔에서 드디어 자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됐는데
그 여기 따르면 이제 결의안 181호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 지역에 이제 유대 국가도 만들고 아랍 국가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랍 국가를 45%, 유대 국가를 이제 55% 자 이렇게 지역 분할을 해서 만든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거는 자 이제 갈등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유엔의 그 통치를 한다. 자 국제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랍인들은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사는데 왜 지금 이제 우리 땅을 그것도 저쪽에서는 뭐 55%를 띄워주냐 이런 거죠. 우리 땅 분할 이거는 국제법하고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반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5월 14일 날 이제 이스라엘 벤구리온 자 이 총리가 드디어 독립선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 하자마자 그날부로 이제 아랍 제국들이 전부 다 이제 합심해서 이스라엘이랑 이제 무장 공격을 하면서 이른바 1차 중동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은 그 유엔 그 분할한 여기 저 반대하면서 자 이제 점점 그 다음에까지 이제 중동전에 돌입하는데 여기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이 5개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서부 요르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웨스트뱅크 여기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이 주민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다. 예, 근데 이제 뭐 일부 추방도 되고 이 전쟁이 무서워서 좀 도망갔다. 이게 인접국으로 그래서 많은 그 난민들이 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고 반면에 이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 기간 중에는 이제 수십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전부 이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아랍인들 일부는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거주자 계속 남아있고 그랬다. 이 전쟁 결과는 1949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아랍 국가들하고 정전 서명하면서 그러나 이제 팔레스타인 영토 많은 부분을 좀 획득을 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허용한 건 아까 55%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8%의 그 영토를 그 이스라엘에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서안지구, 이 웨스트뱅크, 여기는 이제, 이 서안지구, 여기는 이제 그 요르단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쪽 그 가자 지구, 가자 스트립, 이거는 이제 이집트가 차지했다. 그렇게 되면 1차 중동 전쟁의 결과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 중동 전쟁이 지금 현재 주는 그 메시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자, 이것은 벨포어 데클러레이션 1917년도에 그 당시 영국 그 총리를 지내고 외무장관을 지내던 벨포어가 1917년도에 그 선언을 했는데 이 컨셉이 그대로 실현됐다 해서 대단히 이제 안도하고 기뻐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 얘기니까 declaration Balfour Declaration 여기 따르면은 자 이게 전부 이제 영국 정부가 예컨대 이제 유대인에 의한 유대국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다 건설하는데 우리가 적극 돕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Justice Government view with favor the establishment in the Palestine of 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 다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1917년도에 이미 영국이 공식적으로 이제 암암에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온 사람이 이제 로스차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금융가 유대인 대부다. 이 사람이 그 1차 대전 때 많은 그 금융 지원을 영국 정부가 했고 자, 그와 같은 그 인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인연으로 지금 현재 서서히 그 유대 국가를 만드는데 완전히 밑밥을 깔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차일드라고 영어 이름은 그런데 이 이름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독일 그 패밀리 네임인데 독일에 로트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트쉴트. 아마도 이 조상들이 그쪽에 살다 절로 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벨포어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2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50년도에 이제 이집트 나세르가 스웨즈 그 운하를 완전히 국유화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완댐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 그 선박 통행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불쾌하게 느낀 이스라엘이 10월 달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가자 지구도 치고 시나이 반도도 쳤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와 연합으로 이집트 그 시나이를 그 공격했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스웨즈 운하가 대단히 사활적인 그런 그 국가이니까 결부되는 그런 사안인데, 자, 이게 만약 운항 통행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통제권 이런 것들을 만약 우리가 상실할 경우에 문제가 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자 스트립 이쪽하고 시나이 이쪽을 전부 탈취했는데, 그러나 유엔의 압력으로 전부 반환했다. 그러니까 이 소련은 그 당시에 또 영국, 프랑스에서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엔은 이제 촉구하기를, 야, 영국, 프랑스, 니들, 이스라엘, 니들 이집트로부터 병력 전부 철수해라 하면서 또 유엔에서 이제 경찰도 파견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듬해, 자, 이스라엘은 이집트 본토로부터 전부 철수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중동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른바 6.1 전쟁이라고, 6-day war,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세르는, 자, 이게 시나이 뺏기고 뭐 두드러 맞고, 이거 너무 지금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 되돌려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랬다. 이런 징후가 이제 전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때도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때 완전히 이집트 공군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다. 그 얘기. 그러면서 그 당시 이 3차 중동 전쟁 때도 완전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이제 한 팀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붙었는데, 이거 완전히 일방적으로 전부 다 깨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 이 안대를 하고 있는 이분이 이제 모셰 다얀, 이제 완전 애꾸는 다얀 장군인데, 자, 이 사람이 혁혁하게 이제 부대를 지휘하고 전쟁 수행을 잘해서, 자, 엄청나게 지금 현재 영토를 넓혔다. 이게 시나이 반도 지금 현재 보면요, 청색, 이쪽 부분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쪽 서안지구, 웨스트뱅 이쪽 지구 다 먹고, 저 위에 시리아 골란지구 이것도 다 먹고, 가자 완전히 다 먹고, 이와 같이 이제 영토를 확대를 했다. 여기에 지금 이 완전히 저 모셰 다얀 이 장군이 혁혁한 업적을 보였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전부 다 먹었다. 이 가스트리 웨스트뱅크. 자, 그러면서 자, 여기에 있던 이제 이집트 요르단군에 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또 정착존, 세틀먼트를 전부 만듭니다. 시리아, 그 다음 웨스트뱅크, 가자지구, 골란고원 이런 데다가 이스라엘 그 주민들의 정착존을 설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73년대 염키푸어 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키푸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런 그 신앙적인 뭐 그 유대교 이제 속죄하는 그런 그 정교 안식일인데, 자, 이날을 기해서 10월 6일 날 이날을 기해서 이제 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 10월 7일 날 전쟁이자 50주년 된 염키푸르 전쟁 50주년을 기해서 상징적으로 때렸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하루 지났지만, 자, 그래서 4차 중동 전쟁 이것도 지금 현재 그때 그 이집트하고 그 시리아가 완전히 그 선제 공격을 했다. 시나이하고 골란역에 선제 공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아랍 진영 국가들은 이제 사우디,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리비아, 쿠웨이트, 튀니지아, 모로코, 쿠바, 요 지원 국가들. 여기에 북한도 들어가 있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73년도 4차 중동 정제 때는 북한도 자, 나름대로 이제 군사물자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조종사들도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제 19일 지속됐는데, 자, 여기서 2,600명의 그 이스라엘 군인들, 민간인들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한 1,000명 사망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 이것이 이제 도화성이 돼서 앞으로 중동 그 평화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 국가 간에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말자 하면서 이제 중동 평화 여기 대해서 관심 갖고, 이것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 콜스 이쪽으로 연결된다. 정말 79년도 지미 카터 여기에서.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79년도 시나이는 이제 완전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반환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4차 중동 정쟁을 통해서 볼 때, 자, 군사적으로는 자, 이스라엘이 뭐 승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이집트의 승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79년 캠프 데이비드 어코르스에서 훨씬 더 정치적으로 자 이집트가 많이 챙겨갔다 그런 얘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 어코르스 이걸 다시 보면은 자 이거 이제 이집트하고 평화협정인데 지금부터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 총리가 베긴 총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쪽에서는 사닷 대통령이다. 자, 그리고 Framework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해서 이제 평화를 위한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양 지도자는 그때 그 협상하면서 이제 완전 노벨 평화상을 탔고, 그러니까 사닷하고 베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했고, 그다음 지미 카터가 이때 중재를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먼저 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한테 이제 웨스트뱅크 그다음에 가자 이쪽에서 완전히 저 자치 지방 자치 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자 이런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밟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너희들 간에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자 이스라엘 너희들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자, 아랍 다른 나라들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피스 트리티를 맺어라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 다 이듬해 79년도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협정 서명을 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쟁을 통해서 이 일대의 어떤 이런 군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돼 왔나,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이렇게 전개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자,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어떻게 군사적인 그 갈등을 빚는지,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1차 인티파다다. 인티파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스라엘 통치의 팔레스타인 도대체가 못 견디겠다 해서 이스라엘 상대로 이제 군사적인 봉기를 일으킨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987년부터 93년까지 1차 인티파다가 이 기간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각종 그 군사적인 테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적인 그 충돌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이제 주로 주도를 했냐면은 바로 이때 등장한 것이 하마스다 얘기. 그러니까 87년도에 이 그 당시에 무슬림 브라더후드 무슬림 그 형제단 저 형제단 그 멤버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하마스를 창설을 했는데, 이 하마스가 모든 뒤에 이 군사 봉기나 이런 테러나 이런 것들을 전부 주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이제 인티파다로 이제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이 이제 완전히 자주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여파로 이제 예루살렘 이런 거는 국제화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군사 투쟁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이 자 진영들이 이제 적극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들 하마스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아랍 플러스 이 팔레스타인 내에서 이제 갈등 양상이 이제 벌어진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강경 그런 노선을 취했고, 그 다음에 이 파타나 PLO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온건 노선으로 돌아서면서 여기 되면서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는 뭐 이런 그 증상들이 서서히 경향들이 서서히 나타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그러면 아까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자 전부 이런 걸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너희들끼리 좀 싸우지 말고 이제 평화 좀 해봐라 유지해봐라. 이래서 여기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오슬로 어코르스다 1993년도에. 이때는 아까는 지미 카터가 중재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빌 클린턴이 이제 중재를 했다. 그러면서 이때 일단 협상 때는 그러니까 베레스 그 외무장관하고 아라파트가 나왔지만은, 그러나 최종 그 사인할 때는 이제 그 라빈 총리하고 이제 아라파트가 했다. 그러면서 이때 그 오슬로 어코르스 이게 그 완전히 그 기본 그 베이직 컨셉이 뭐냐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도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도 있고 국가 자체로서 자 이런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이제 모든 평화 협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오슬로인데,
sorry. 자, 그래서 PLO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아라파트가 의장을 했던 PLO는 이스라엘 국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 UN Resolution 2422338.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제 항구적인 평화를 자, 누릴 수 있도록 자, 아라파트 너는 저 PLO 너희들은 팔레스타인 너희들은 지금 현재 테러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현재 여태까지 점령하고 있는 그런 그 저 가자에서 철수하고 예컨대. 그 다음에 이 웨스트뱅크에 철수하고 예컨대. 그러면서 1967년 3차 중동 전쟁 이 발발 이전 상태로 전부 돌아와. 그때 이제 전부 다 뺏어가지고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 돌려주고 그 이전 상태 이른바 이제 그린 라인 이쪽으로 전부 돌아가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컨셉이다. 그 외에. 그러면서 자, 이게 전부 앞으로 또 5년 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구성을 해서 이제 해보고 자치 저 통치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 이 자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PLO 가지는 안 되고 정식으로 어떤 이런 행정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PA. Palestinian Authority, PA다. 그 얘기. 그러면서 이제 PLO는 이스라엘 인정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자치 그 통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다뤄야 되냐면 예루살렘. 이거 과연 어느 소속으로, 누구 소속으로 할 건지.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유대인 정착촌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을 어떻게 복귀시킬까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자치 통치를 해보고 그때 가서 끄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어떤 라빈과 아라파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하마스는 완전히 이 협상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 그 자살 공격을 감행하면서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은 이 일반 주민들의 분노는 자, 이와 같은 그 평화 협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과시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 1년 뒤에서 카이로 협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제리코에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PA가 Palestinian Authority가 출범했다. 그러면서 통치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6개 추가 도시로 이제 확장을 한다. 이제 그 이게 계속 더 철수를 하겠다. 6개 도시에서 그 얘기 이거를 이제 이른바 오슬로 2라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자하고 웨스트뱅크 자 여기 또 오슬로 2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웨스트뱅크 여기 이제 다양한 통치 구역으로 이제 전부 이제 나누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따르면 A, B, C가 있는데 자 이건 뭐냐 하면 A 구역은 가자에 A, B, C가 있고 웨스트뱅크에 A, B, C가 있는데 자 이 A 구역은 뭐냐 하면 100%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제 행정 관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 담당도 하고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B 구역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행정을 담당하되 그러나 이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과 합동으로 전부 해서 이 문제를 다룬다 그 얘기고 C 구역은 뭐냐면 전적으로 100% 이스라엘이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가자 지구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에도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 오슬로 2 컨셉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 그러나 95년 10월 4일 이차크 라빈 그 수상이 총리가 이제 암살이 됐습니다. 이제 평화 랠리에서 그 당시 연설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그 극우파에 의해서 완전히 암살을 당했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이 오슬로 어크로즈 이 평화 협상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물 건너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하마스의 자살 공격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시몬 페레스 아까 얘기대로 이 외무장관인데 이제 그 다음에 저 총리 후보했던 리쿠드 총리 후보했던 그 페레스가 incessant war against 하마스에서 자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끊임없이 전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하마스에서 강경 노선으로 회귀를 했다. 여태까지 그 평화 무드 이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가 1990년대 총리에 당선이 됐다. 자, 그 얘기요.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상당히 그 보수 그 스펙트럼 완전히 오른쪽이다. 이래. 극우주의자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아라파트 더 이상 안 만난다. 그 얘기하고 헤브론에서 철석이 돼 있었는데
철수 안 한다. 이렇게 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와이어 리브 메모랜덤 여기 따라서 웨스트뱅크에서 부분 철수라고 되어 있는데, 일체 이거 이행 안 한다. 그런 얘기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격렬하게 이제 봉기를 일으키면서 200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지구에서 철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2005년도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슬로 피스 프로세스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인데 그러나 이 오슬로 이쪽 그 관련된 모든 얘기들은 2008년 이래로 전부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이제 인티파다 아까 얘기한 무장봉기 팔레스타인 무장봉기가 시작하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캠프 데이빗 28 협상에서 결렬한 다음에, 이제 2차 인티파다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오슬로 합의도 이제 다 깨졌고, 그 다음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이제 반 이스라엘 데모, 이것을 이제 극렬하게 이제, 저항하면서 시작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005년도 9월때 이스라엘 군들이, 아까 얘기대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여태까지 한 40년 동안, 67년부터, 전부 점령을 해왔는데, 40년 동안에 이제 40년 만에 전부 철수를 한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설치했던 그 세틀먼트, 약 9천여 명의 그 이스라엘 주민들, 이것들도 전부 이제 싸잡아서 다 이스라엘로 다 데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데리고 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자, 이제 대신에 이 철책, 이 경계선, 이 조치를 더 봉쇄하고 더 강화한다.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어떤 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가 철수하고 주민들이 철수하면서 옛날에는 이 9천여 명의 그 세틀먼트에서 전부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왕래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고 해서 생피법 교류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단절이 돼 버렸다. 이런 게 2005년도 이후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불만들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때 팔레스타인 내에서 총선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하마스가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132석 가운데 74석을 하마스가 그 당시에 가져갔다. 그러면서 이제 아라파트가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2007년부터 하마스가 이 가자 스트립 이거를 완전히 장악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파타가 PA라는 그런 신분으로 있었는데 완전히 쫓겨났다. 이제 그 강제로 우스틱 됐다. 완전히 추방당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100% 통치권을 확보하고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파타 얘기는 조금 더 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양 진영은 로켓 공격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1200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이제 크게 네 개의 군사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얘기대로 2008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있었고 2014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에 있다. 이 네 개의 큰 거의 전쟁각은 요번에 이제 10월 7일 하면 5개다. 5번째다. 이게 그 5개 중에서 지금 제일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12년도에 로켓 박혔고,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작전을 하면서 이제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 자바리를 사살했고, 그 다음에 이제 8일 동안 2010년 11월 달에 싸웠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5만 7천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하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 안에는 하마스도 있지만 두 번째 군사적인 지하드인데, 이 지하드가 이제 텔아비브로 로켓 공격도 하고 그랬다면 전쟁 양상이. 그 다음에 2014년도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청소 3명을 납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아주 분노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하마스를 또 묵사발을 냈다. 그러면서 무려 50일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때 사망자가 1881명에 달한다. 그렇게 양진영 총 로켓을 4,000발을 쏴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장벽이 자꾸 철조망 장벽 여기 돼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또 사상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21년도 지금 이제 네 번째 11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이제 저쪽 여태까지는 이 가자 지구에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무대를 바꿔가지고 웨스트뱅크 저쪽 그 동쪽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악사 모스크 이쪽 사원 이쪽 컴파운드에서 전부 붙었다. 그러면서 한 260여 명이 또 사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쭉 보면 아까 얘기대로 2007년도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가자 스트립 이거를 이제 점령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2008년부터 12년, 14년, 21년 이 네 차례 같은 전쟁에서 무려 팔레스타인은 6,4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308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티파다 계속 이걸 통해서 토탈 팔레스타인은 5천여 명의 주민이 사망을 했고 이스라엘 주민도 1,400명의 희생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하고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이 어떻게 연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갈등,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지금부터는 자, 팔레스타인 이 국가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략히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가자하고 그 웨스트뱅크가 어떻게 되고 또 실제로 팔레스타인 안에 어떤 정파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원래 영토가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자 스트립 이쪽하고 저 서쪽에 있는 저 남서쪽에 있는 조그만 이 가자 스트립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아까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서안지구 이거다 그 말이죠. 동예루살렘 포함해서 원래는 그렇다. 그러나 1967년 1월 이스라엘에서 점령당한 상태로 지금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은 팔레스타인 국가는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쪼그라들었냐 이 얘기를 보면은 맨 처음에 46년도, 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하기 전까지는 자, 맨 좌측에 보는 이 지도 모양처럼 완전히 팔레스타인이 이제 95% 이상을 전부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요 간간히 하얀 점들이 이제 유대인 정착촌인데, 그러나 47년도 유엔 결의안에 의하면 아까대로 55대 45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됐는데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이 수용을 안 했고, 그러나 이제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자 3차례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3차 중동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근데 이것도 완전히 지금 현재 뺏겨가지고 그야말로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자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하마스가 통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부 이스라엘이 이 국경 주변 이걸 전부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공중으로부터 가지고 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가자 이 스트릿 이게 대해서 보면은 이 가자 지구는 고대에는 자 이제 가자 지금 가자라고 그러지 않고 고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게 펠레셋 벨레셋 성경에는 벨레셋 히브리 바이블은 벨레셋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로 펠레셋 자 이렇게 불렸다 이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인들은 누구였냐면 역대로 이제 맨 처음 아시리아인들이 살았고 바빌로니언들이 살았고 페르시안들이 살았고 그리스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비잔틴, 그 다음에 오토만 이런 터키 이쪽 오토만들이 전부 살았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고대에는 살았는데 중세 이후에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400년 동안 오토만 엠파이어 오스만 제국이 좀 통치를 했고, 그런 오스만 제국이 언제부터 가자 제국 이쪽을 통치하면 1299년부터 1516년부터 400년간 1917년까지 전부 이것을 통치를 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물려받았고, 그 이후에 이집트가 물려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가,
93년도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제 가사의 그 제한된, 완전히 준 건 아니고 제한된 그 셀프 가버넌스를 위해서 자 이게 전부 다 줬다 이 말이에요. 가자 지구에다가 전부 줬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마스한테, 2007년 하마스한테 전부 다 뺏기면서 이제 PA는 전부 쫓겨났다, 그 얘기를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이 가자 스트리트는 지금 크기를 보면은 41km, 그 다음에 이 중심, 그 다음에 이 길이가 41km, 그 다음에 이 옆으로 10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365평방킬로미터인데 여기에 무려 23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크기 자체는 우리나라 지금 이 거제도만 하다 이제 거기에 230만 명이 지금 이제 몰려 살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부분은 이 좀 다 순니 그 무슬림이고 50% 시로, 그 다음에 기아에 전부 시달리고 80%가 국제사회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중동전 67년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전부 장악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군정 시시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2005년도에 전부 자 이 가자 지구부터 군인들을 전부 뺐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9천 명의 그 이스라엘 주민들 전부 뺐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67년도 이래로 이제 정착존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착존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가자 지구, 웨스트뱅크, 골란, 그 다음에 시나이 이런 것들은 전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착전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전부 불법적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006년도에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하마스가 자 132 가운데 74석을 이제 해서 승리를 했는데, 자 이후에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파타는 이제 웨스트뱅크로 완전히 쫓겨났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가자 지구는 지금 현재 이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이, 남쪽에서는 이제 그 이집트가 완전히 건무소를 통제를 하고 있다. 유일하게 그 두 개의 클라스가 있는데, 이거 좀 남쪽에는 라파, 북쪽에는 에레츠, 자 이렇게 전부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자 이 남쪽에는 여기고, 남쪽에는 여기고, 북쪽에는 에레츠, 이건 이쪽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여태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 가자 스트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18,000명에서 한 2만 명에 달하는 이 주민들이 매일 근무차 출퇴근을 했다, 이스라엘로. 그런 것들 전부 이제 다 크로싱 통해서, 건물소를 통해서 전부 다 왔다 갔다,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개 건물 전부 출입 통제를 했는데, 자, 요번 전쟁으로 이제 좀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 이것도 또 문제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가자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이제 밖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나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집트 방문하고 싶다 하면은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가자에서 김동명이가 태어났다 하면은 자, 김동명이는 평생 감옥소 이 거제도만 지형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 If you are born in Gaza, you have done nothing except live there your whole life. 전 생애를 완전히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여기 가자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as a prisoner, 완전히 포로 수용소의 죄수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죠. 너희 전 생애가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지금 현재 아까 얘기를 했고, 자 이 오른쪽은 자 이건 지금 현재 이제 요번에 10월 7일 이후에 지금 전부 다 이제 가자 스트립 옆에 전부 다 이제 전차 갖다 놓고, 자, 이 예비군 현역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가자 스트립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겠다 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제 이 병사들을 격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웨스트뱅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웨스트뱅크.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태까지 이제 가자 지구에서만 이렇게 반발이 있고 계속 군사작전이 있었는데,
드디어 웨스트뱅크로도 불이 붙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55명의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전부 사망을 했고,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그 이제 군사적 충돌, 이것은 점차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웨스트뱅크는 이 법적 지위는 원래 양진영은 자, 이거 전부 우리 수도가 여기 있다. 이제 예루살렘.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대단히 그 상징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앞으로 만약 국가 세운다면 이 웨스트뱅크를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7년 이스라엘이 그 점령한 이래로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사실상 이 합병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관할은 이스라엘이 다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8%를 실제로 관할하고, 아까 이제 그 94년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무슨 A, B, C 그 에리아로 나눠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르면 58%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팔레스티니언 어토리티, 이 팔레스타인이 42% 행정 가달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이스라엘 그 정착조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민들은 이 웨스트뱅크 내에서 이제 점점 증가 추세다. 왜냐하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다 성지가 있기 때문에 템플 마운트 이쪽 기도차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 웨스트뱅크 내에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한 300만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한 150만 정도 산다. 150개 정착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투 스테이트 솔루션 그 차원에서 95년도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이제 베들레헴, 이거로 이제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베들레헴 통제권을 이제 전부 PA한테 양도를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그럼 이렇게 전부 이 웨스트뱅크를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건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히스토릭 홈그라운드다, 홈랜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완전히 그 고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917년 아까 얘기대로 벨포어 데클러레이션, 유대인 민족 국가 건설,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의 옛날 우리 조상들의 고향이 여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인 그런 엄청난 큰 그 우리의 성지다. 고향이다, 민족 고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종교적으로도 홀리 사이트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안보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18개월 동안, 자, 계속 테러가 지금 지속되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10월 7일 요번 전쟁 이후에 지금 이제 벌써 사망자가 55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 웨스트뱅크 예루살렘 안에는 알-악사라는 그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이 완전히 사진에서 보시는, 자, 이 지역이 이제 알-악사 컴파운드인데, 여기에 보면 알-악사,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는 실버, 더 모스크가 있다.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템플 마운트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 옆에 벽이 이제 웨일링 월, 그 통곡의 벽이다. 자, 이러면서 전부 이스라엘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신자들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반면에 이 팔레스타인, 이 무슬림들은 마찬가지. 자, 그 옆에는 노블 센츄리 해가지고 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세계 그 무슬림 3대 사원 중에 하나가 바로 알-악사다. 그래서 이곳이 왜 그러냐면 마호메드가 여기 좀 승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진이 전부 다 우리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2000년도에 그 아리엘 샤론, 샤론 전 총리가 약 한 1000여 명의 그 경찰을 대동하고 여기를 방문했다. 근데 그 당시에 2000년대 무슨 일이 있으면 2차 인티파다가 이제 야기됐는데 이걸 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자, 이 바락하고 아라파트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하면서, 자, 예루살렘의 소유권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얘기대로, 자, 93년도 오슬로 어코 딱 5년 뒤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5년 뒤에 이런, 추가 의제로 논의하자 하는데, 이걸 2000년도에 이제 예루살렘 소유권을 어떻게 할까 이 얘기를 하는데, 상징적으로 지금 우파 진영의 아리엘 샤론이, 자, 이건, 자,
방문을 하면서 이건 내 땅이야, 우리 거야, 우리 이스라엘 땅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하면서 완전히 이제 또 이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을 자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2차 그 인티파다, 아까 얘기한 인티파다가 이제 벌어졌었다, 이제 그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예루살렘을 완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그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 맞다 이렇게 좀 지지를 했고, 자 이러면서 또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그 어떤 분노를 자극을 했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철저하게 이 지역은 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입장을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80년대 이스라엘이 이제 입법 활동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100%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다, 이런 것들을 전부 입법 활동을, 법으로 이제 제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여러 정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마스 얘기도 했고, 파타 얘기도 했고, 이슬람 지하드 얘기도 했고, PLO 얘기도 했고, PA 얘기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른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 파타라고 하는 건 칸콰라는 그런 얘기인데 1950년도 말에 쿠웨이트에서 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약 한 7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 그 당시 최초 1차 중동 전쟁할 때 그 다음에 참여했던 용사들 중심으로 이제 결성이 됐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설립자가 누구냐면 아라파트하고 지금 현재 PA 수장을 하고 있는 마흐무드 아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라파트 죽었기 때문에 이 아바스가 지금 모든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타는 1965년부터 반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이 운동을 전개했고, 주로 요르단, 그 레바논에서 했다, 이제 그 얘기. 그 다음에 68년도에 PLO가 창설이 됐는데, 이 PLO는 뭐냐면, 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on에서, 자, 이제 다양한 아랍들 여러 개 반이스라엘 그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결집한 그런 총본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일부러 이제 파타도 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러나, 90년도에는, 자, 이, 파타나 이 PLO는 완전히 온건해진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70년 말부터 이미, 자, 무력 투쟁, 이건 좋지 않다 해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평화협상하는데, 이제 관심이 있었고, 예컨대 79년도에 캠 데이빗, 그 다음에 이제 오슬로, 뭐 이런 것들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오토리티 뭐 이런 것도 생겨났고 이제 그런데 자 그래서 파타는 지금 현재 PA를 그 리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웨스트뱅크에 약 한 40%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2006년도에 이제 총세를 패배했기 때문에 자, 이 하마스에서 가자 지구에서는 완전히 쫓겨났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파타는 지금 현재 웨스트뱅크에서만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는 이제, 아라파트가 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이 그 동료인 아바스가 지금 현재 이 파타를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마스는 87년도에 창설했고, 그 다음에 인티파다 때에 아까 얘기대로 무슬림 브라더후드 여기에서 지금 뛰쳐나왔다. 그러면서 창설자는 야신이라는 사람이고, 100% 거의 100%가 순니 이슬람 그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 하마스는 정치 조직이면서 군사 조직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이슬람 레지스턴스 무브먼트다. 이 하마스란 뜻이. 그냥 파타하고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 둘 다 지금 뭐 반이스라엘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컨셉 자체는 이제 동일한데 그러나 이 파타하고 차이는 자 이스라엘의 그 국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다. 이게 파타 같은 경우는 인정하는 반면에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 그 존재를 부정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마스 그 차타에 따르면은 자 이스라엘 국가 이거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티세미틱, 안티이스라엘, 안티웨스턴 이런 그 방향을 가지고 있고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를 반드시 건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설해야 되냐면 자 요르단강서부터 저 지중해까지 이 일대를 전부 이슬람 팔레스타인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하마스의 그 컨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면 목표는 그러나 어떤 형태로 이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완전히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권도 하나도 없는 그런 그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 이루어져서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해방시키고 그다음에 난민들을 어떻게 그 본토로 귀환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면 과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아까 얘기하고 총선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물리치고, 파타를 전부 다 이제 쫓아내고, 그래서 항상 투쟁할 때마다 이 하마스가 내건 기치는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는 프리덤, 이 자유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가 이 PL리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니언 authority, 아라파트, 지금 아바스 뭐 이런 그 정치 지도랑 크게 다른 거는 훨씬 더 덜 부패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더 신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 이후에 이스라엘 갈등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4차례에서 크게 격렬한 군사 충돌이 있었고, 요번에 이제 전쟁까지 아니라 5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지금까지 있는 거다. 25년 동안 100여 차례 자살 공격을 감행했고, 이 하마스가. 그 다음에 1000여 명의 그 이스라엘인들을 살상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나 하마스는 항상 얘기가 우리는 지금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셀프 디펜스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다. 테러가 절대로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연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계속 바람 불 때 이제 국경 저쪽으로 넘긴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농장이나 숲 이런 데 전부 방화를 한다. 이제 그런 그 작전도 쓰고 있다. 그만이에요. 이제 국제사회는 이 하마스를 100% 테러 조직이다 전부 EU나 미국이나 선진국 할 것 없이 하마스 이거는 이퀄 테러 조직이다 이렇게 전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총지도자다 하니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쿼타르에 있다. 쿼타르에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자 지역에서 실질적인 이제 그 행정 수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알다일리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저 무장단체라고 했는데 이제 알카삼 브리게이드가 있다. 여기에 이제 군사 지도자가 지금 이제 데이프도 있고 이사도 있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 그 밀리터리 윙 리딩하고 있고 이게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레바논에도 이 브랜치가 있다. 그리고 웨스트뱅크 여기에도 이제 그 하마스가 있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재정하고 이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마스로 들어오냐. 전적으로 이란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래서 이란이 연 한 1억 불 가까이 주고 그 다음에 로켓 이런 것들도 전부 여태까지 지원을 해왔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란은 물론 그 부인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란의 그 로켓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먼저 아프리카 수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집트를 통해서 그리고 가자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전부 얘기를 합니다. 2019년부터 수단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으로 못 오고 지금은 현재 이 가자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이제 조립하는 그런 데까지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터키에도 이제 지원한다. 2002년도 에르도안 그 취임 이후에 이제 전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이제 서방 진영에 있는 그 이슬라믹 그 체리티들이 자선단체들이 있는데 각종 사원에서 예컨대 헌금 받은 거 이런 거 십시일반에서 전부 걷어가지고 하마스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하마스가 훨씬 더 PA보다 높다. 그 다음에 훨씬 더 파타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지지율이 과반수 이상 53%고 그 다음에 PA는 14%.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뭐 테러를 한다든지 반 이스라엘 행동에서 업적, 외부로 나타나는 이런 업적은 자, 이게 하마스가 정말 잘한다. 4분의 3. 파타 13%, PA 11%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은 이 지하드인데, 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 두 번째로 큰 군사 조직이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81년도에 창설했는데 옛날에 그 이집트 무슬림 브라더후드, 자, 무슬림 형제단 멤버들이다. 이게 저 하마스 같이. 이 사람들도 이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79년도 그 당시 이란 호메니 그 이슬람 혁명, 여기 대해서 크게 그 고무돼서 지금 현재 이것을 창설을 했고, 그러나 하마스하고 지하드하고 동맹관계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하드가 8천여 개 이상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전쟁에도 가담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마스가 요번에 5,000발 쐈다 하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지금 지하드의 그 로켓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지금 하마스하고 지하드도 동맹관계 어떻게 지금 다르냐, 이 얘기는, 자, 이 지하드는 이 규모가 훨씬 작고, 그 다음에 이 하마스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이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시크레티브 밀리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정치 분야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조직을. 그래서 선거나 이런 거하고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하마스 같은 경우는 훨씬 규모가 얘들보다 크고, 지하드보다.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베이스에서 자, 여러 군데들이 있다 말이죠. 이 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웨스트뱅크에도 있고 아까 얘기도 레바논에도 있고 자, 이와 같이 좀 더 큰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하마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PLO인데, 자,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이거 전적으로 이 아랍 그룹들,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 지하드, 얘들은 빼버리고, 그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조그만 잔잔한 이 아랍 그룹들을 전부 싸잡아서 파타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 그 코알리션을 이룬 것이 PLO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69년도 파타 창설자인 아라파트가 이제 PLO 의장이고, 지금 현재 죽었기 때문에 PLO 후계 지도자는 자, 마흐무드 아바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나 이 유엔은 이 PLO 이거는 대단히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the sole legitimate representative of the Palestinian people 해서 팔레스타인 국민들, 주민들 얘기할 때 합리적인 합법적인 막 그런 대표는 PLO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유엔 내 활동도 보자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정규 멤버는 아니지만 그러나 observer status로 모든 유엔 그 내에서 이제 활동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90년대 초에서 PLO는 이제 이스라엘 국채를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PLO 인기는 이제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마스 인기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A, 아까 얘기대로, 자, 이 오슬로 어코드가 있었고, 앞으로 5년간 자치 행정을 하는데, 자, 이거를 수행할 그런 어떤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오토리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가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에도 있고 하는데, 아까 가자에서는 쫓겨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웨스트뱅크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이것이 이제 완전히 PLO 에이전시다. 이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이 PA 의장인 마흐무드 아바스는 PA 의장도 되고, PLO 의장도 되고, 파타 의장도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세 개의 모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자, 조만간 이제 군사 그 작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월 7일부터 2월 06시 30분에 군사 작전하는데 하마스의 전쟁 목표, 그 다음에 공격 양상,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그 다음에 국사의 반응, 그리고 전쟁 배경이나 이제 전쟁 성격, 이런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번 그 작전을, 이제 전쟁을 전부 조명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그 무고한 주민들 더 이상 이제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부 이 양친형에서 다 특단의 그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특별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워낙 이스라엘은 많이 크게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자, 이것도 엄청나게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이제 워낙 또 그 강성이 네타냐후가 또 국내적으로 개인적으로 대단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타냐후가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쉽사리 관둘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쟁은, 조금 그 걸릴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가자 주민들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을 그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조만간 여러분 다시 신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